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언큐의 경쟁사 동향 분석으로 이제 Q에라의 등장 첫 번째, 그리고 IBM 2021년 퀀텀 서밋, 이제 양자 정상회담, 이 두 가지 정보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정보가 좀 많은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Q에라가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라쿠텐, 이제 일본의 IT 대기업이고요. 데이원 벤처스, 프론티어스 캐피털 등 이러한 벤처 캐피털도 들어왔고, 주요 기술 투자자인 세르게이 벨루소브,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기업가, 사업가인데 뭐 여러 글로벌 IT 기업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1,700만 달러를 조달받았음을 뉴스로 냈고, 최근은 미국의 다르파, 이제 고등연구교육국에서 상을 받았고 이미 1,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 마케팅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Q에라 컴퓨팅은 MIT와 하버드, 여기서 나온 스피노프인데, MIT랑 하버드로 하면 기술적으로는 최고죠. 그래서 아이온큐에게 꽤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한 중성 원자 (Neutral Atoms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사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Q에라의 로고고요. 제가 이제 중성 원자가 뭔지 몰라서 원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집니다. 근데 원자핵은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이 안을 까보면 이렇게 생겨서 양성자가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 얘네는 말 그대로 아무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얘네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얘가 전자가 3개면 얘도 3개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숫자가 맞는 거를 중성 원자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중성 원자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봤고요. 그래서 양자 우위라는 소제목으로 또 계속 기사가 되는데, 현재 개발된 양자 시스템으로는 기술적으로 기존 컴퓨터에 비해 이제 이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QLA는 유용한 큐비트, 즉 논리적 큐비트의 숫자를 늘리고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중성원자 기술이 이제 뭐 하버드와 MIT 물리학 교수, 뭐 전기전자학 교수, 컴퓨터공학 교수들, 뭐 이런 분들에 특허받은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칩 규모의 광전자 제어 전문가인 뭐 이런 교수님, 네이산 박사님, 존 박사 등등, 이제 이 세계적인 기술 분야의 탑급 하버드 그리고 MIT의 석학들이 모여서 그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수준의 팀은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팅 기능을 전 세계에 제공하기 위해 기술 및 상업적 전문적 지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QLA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일단 작은 진공 챔버에 레이저로 냉각을 시키고 배열을 한 100개 이상의 중성 원자를 이렇게 배열을 해서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이온 트랩 방식과 조금 비슷한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챔버의 유리벽은 상온에 가깝지만 여기서 아주 약간 떨어진 곳에는 원자들이 레이저로 냉각돼서 100만 분의 1 켈빈에 도달한다. 이것은 우주보다 100만 배 이상 춥고 IBM과 구글에서 쓰는 초전도 큐비트 방식보다도 1000배 이상 추운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집된 공간에 갇힌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와 달리 QLA 시스템은 수백 개의 중성 원자를 밀리미터 이하의 배열로 배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온 트랩은 그 안에 가둘 수 있는 이온의 개수가 이제 QLA가 가둘 수 있는 중성 원자보다 적다. 뭐 이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90년대 후반에 인텔 CPU의 트랜지스터 밀도와 유사하다. 뭐 어느 정도 진보된 기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QLA는 이제 기존 트랜지스터처럼 이제 전선으로 트랜지스터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리드버그 블러케이드라는 것을 통해 중성 원자 큐비트를 서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이제 리드버그 블러케이드가 뭐냐면은 레이저 섬광을 통해 원자를 선택을 해서 걔 주위에 돌고 있는 그 안에 돌고 있는 전자를 외부 궤도로 튕기나 봐요. 이동시켜서 거기에 있는 원자가 잠시 부풀어 오르게 한다.
뭐 이것이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래서 다른 부풀어오는 원자에 의해 간섭받거나 차단되지 않는 조건에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락케이드, 봉쇄는 큐에라의 조건부 논리 게이트를 형성하며 1990년대 인텔 CPU와 유사하게 몇 나노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연산 능력은 큐비트 숫자가 올라감에 따라, 논리적 큐비트 숫자가 올라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Q에라는 이미 첫 256큐비트 기기를 완성해서 곧 고객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인데, 이게 물리적 큐비트인지 로지컬 큐비트인지에 대해서는 안 적혀 있는 걸 봐서 아마 물리적 큐비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리적 큐비트면은 정보를 담지 않은 애들까지 포함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아이온큐의 32큐비트와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확언을 한 게 이 기기는 미래가 아닌 현재 양자 최적화, 양자 시뮬레이션 분야의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제품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와봐야 이분들이 했던 말이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현재 해결 불가능한 문제, 뭐 재료공학, 금융, 화학, 물류, 제약 분야 등 이 분야들을 다루려는 Q에라의 첫 걸음이다. 그래서 여기에 CEO이자 기술 공동 발명가인 알렉스 키슬링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현재는 해결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걸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의 첫 기기로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연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Q에라의 큰 투자를 이끌어낸 라쿠텐,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IT 대기업이죠. 거기에 치프 데이터 오피서인 타쿠야 키타가와는 뭐라고 했냐면, Q에라의 독점 기술은 양자 컴퓨팅의 개척자 팀과 결합되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고 합니다. 일단 좋은 얘기는 많아요. 그래서 Q에라는 양자 컴퓨팅 산업의 궤적을 가속화하여 미래가 아닌 오늘날의 기술로 만들 것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언론에서 작업을 하는 건지 뭐 광고를 미리 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MIT와 하버드 연합에서 나온 스피노프라고 하니까 실제로 제품이 이분들이 말했던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면은 아이온큐한테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Q에라 팀의 비전은 수천 개의 논리적 큐비트가 있는 보편적 양자 컴퓨터의 수준에 접근하면서 기술의 힘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스텝 바이 스텝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졌던 게, CEO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스 키슬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링크드인에서 좀 뒷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젊습니다. 보시면은 학력을 보시면은 MIT의 학사를 2009년에 시작을 했고요. PhD를 최근에 땄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MIT 하버드 연관성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롯돼서 이 CEO를 통해서 이 회사가 나온 것 같은데 약간의 사짜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리서처, 어시스턴트, 게스트였는데 갑자기 PhD에서 갑자기 CEO가 됩니다. 이게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이렇게 뛰어난 기기를 가진 회사에 CEO를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맡는다? 그것도 나이가 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30대 초중반인데 일단 말 그대로 나오면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겠지만, 제가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약간 사짜 냄새가 난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실제 제품이 나오면 그에 대한 영상을 또 한번 같이 만들어서 보시죠. 자, 다음 토픽은 이제 IBM이 최근에 퀀텀 서밋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자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이제 IBM에서 하고 있는 양자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7가지 발표를 했는데 뭐 현 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얼마 전에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127큐비트를 가진 이글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로드맵부터 소개가 됐는데,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게 한 청소년 시기 정도까지 왔다. 이제 아기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어른이 있겠죠. 근데 한 중간 단계 정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물리적 큐비트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75큐비트 물리적 큐비트 이상인 청소년 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리게티, 콜드 퀀타, 아톰 컴퓨팅, 파스칼과 같은 경쟁사들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의 특징은 이 사이즈까지 오면 전통 컴퓨터가 더 이상 이 수준의 양자 컴퓨터 연산을 시뮬레이션 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가 부족하게 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진보는 됐지만 실용적인 문제를 낼 정도는 못 되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부터 프리미엄 사용자들에게 사용 가능하고, 아직까지 이 IBM에서 말하는 양자 볼륨, 이제 이거는 이제 품질을 얘기해요. 퀄리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이글 프로세서에 대한 QV, 이제 양자 볼륨이 공개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글을 쓴 사람은 IBM이 아직도 품질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작업인 게,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려운 것은 이제 전체적인 큐비트 품질을 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7큐비트인 IBM 퀀텀 컴퓨터인 펠콘은 이제 양자 볼륨이 128인데 65큐비트짜리인 브루클린은 32밖에 안 됩니다. 큐비트는 뭐 거의 두세 배인데 품질은 4분의 1로 떨어졌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IBM이 아직 이 퀄리티, 양자 볼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27로 올렸다, 그것도 물리적 큐비트인데 그것도 제대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IBM이 약간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다른 빅테크들만큼 잘 나가지 못하고 있고 사양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분야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래서 약간 무리한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뭐 앞으로 미래가 되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또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IBM 퀀텀 시스템 2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게 물리적 폼 팩터라고 하는데, 폼 팩터가 뭐냐면 제품을 구조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통 컴퓨터의 폼 팩터란 컴퓨터 부품의 규격, 스펙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폼 팩터와 패키징 방식을 바꾼 IBM 퀀텀 시스템 2를 발표를 했는데, 2019년에 이 버전 1을 발표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2023년에 발표 예정인 1121큐비트인 콘도르 프로세서 칩까지 설계에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글을 마지막으로 1을 사용하고 이제 미래에 433큐비트짜리인 오스프레이와 1121큐비트짜리인 콘도르에서는 이제 두 번째 버전인 IBM 퀀텀 시스템 2를 사용할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희석 냉장고 제조업체인 이제 초저온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초전도 방식은 블루포스와 함께 협력하고 있고, 주요 동기는 모듈성 제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듈성은 통합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성 요소 중 일부만 뭐 대체하거나 변경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그런 특성을 말하죠. 그래서 IBM은 상호 연결된 여러 개의 양자 컴퓨터를 포함하는 미래의 양자 데이터 센터를 구상 중이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컨셉이라고 해요. 컨셉도. 그래서 이 두 번째 버전은 육각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 양자 컴퓨터를 쉽게 연결하고 찾을 수 있고, 고밀도, 극존 구성을 통해서 케이블과 함께 확장 가능한 큐비트 제어 전자장치까지 제공한다. 뭐 그래서 원보다 훨씬 진보된 형태고, 이거를 통해서 양자 데이터 센터를 꿈꾸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큐비트 코어런스 타임과 게이트 피델리티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어런스 타임은 물체의 파동 속성이 둘로 나뉘고 두 파동이 서로 간섭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고, 이게 크고 이 게이트 피델리티, 이 게이트의 충실도인데 둘 다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비교하고 싶으면 이 두 개의 숫자를 누가 더 큰지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큐비트 숫자만 증가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IBM은 큐비트의 품질도 같이 올리는 데 힘쓰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실제 고객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양자 컴퓨터인 콜카타와 몬트리올의 T1, 이것도 이제 특정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스킵을 하고요. 그래서 T1의 코어런스 타임은 100 마이크로세컨드였다고 해요. 그리고 평균 CNOT 게이트, 이제 0을 1로 바꾸고 0으로 바꿔주는 이 상반되는 결과를 주는 게이트 에러율이 0.01%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개선을 해서 이번에 발표했던 게 300에서 600, 그러니까 즉 100이었던 거를 3배에서 6배 늘렸고, 에러율도 0.001로 10배 이상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온큐와 비교를 해보자면 아이온큐의 T1은 약 10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0.0003에서 64인데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의 C낫 게이트 에러율은 정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이제 단일 큐비트 게이트는 99.097이니까 0.03%, 두 개는 0.07%죠. 그래서 이 에러율 부분에서도 이제 초전도체 부분이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정확한 비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개선을 보여줬지만 이게 이제 127 큐비트 그리고 그 이상 단계에 적용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장기적인 IBM의 목표는 2024년에 출시 예정인 콘도르 프로세서에서 이제 코헤런스 타임을 1ms, 즉 1000 마이크로세컨즈, 이게 이제 0.001이 되는 거겠죠. 0.001 세컨즈로 만들고 게이트 에러율을 0.0001까지 만드는 게 IBM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발표 사항은 개선된 속도인데 IBM은 최근 회로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와서 이제 Q-skid runtime 그리고 클럽스, 이제 초당 회로 계층 작업, 이 두 가지를 언급해 왔는데, 이제 Q-skid이 뭐냐? 이제 양자 컴퓨터로 작업하기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 환경에서 개발을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도구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Q-skid 런타임은 많은 반복이 필요한 계산을 간소화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Q-skid 런타임과 클럽스 등을 언급을 해왔는데, 이번에 Q-skid 런타임, 즉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아키텍처를 모든 가용한 양자 컴퓨터에 적용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속도도 개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다섯 번째로 회로 편집, 서킷 니링, 그리고 동쪽 회로, 다이내믹 서킷을 발표했는데, 이게 뭔지 살펴보시면 이제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조합을 활용을 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킷 니링, 회로 편집이 뭐냐면 큰 양자 회로를 조각으로 나누고 이 조각별로 따로 실행을 해서 이제 전통 컴퓨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가 조각과 결합해서 답을 얻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유저가 실제로 계산할 때 필요한 큐비트 숫자를 감소시킨다거나 큰 문제를 적은 큐비트를 가진 기계에서 풀 수 있도록 해준다. 뭐 그래서 성능을 뭐 하이브리드하게 개선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양자 실행을 해놓고 기존 컴퓨터와 결합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서킷 니링, 동적 회로 둘 다 더 긴 런타임,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도록 하면서 더 큰 규모나 더 높은 정확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장단점이. 근데 아까 앞에서 속도도 증가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식의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혁신은 이제 동쪽 회로, 다이나믹 서킷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개별 큐비트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코드에서 분기를 취할 수 있다. 저도 이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기능뿐만 아니라 큐비트를 재사용하게 해주는데, 이 재사용을 통해 연산에 필요한 큐비트 숫자를 줄일 수 있어서 IBM은 이제 H2O 물 분자를 5개의 큐비트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뭐 이게 뛰어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 컴퓨터, 양자 컴퓨터 조합하는 기술을 통해서 적은 큐비트로 큰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에러율을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버 없는 서버리스 컴퓨팅, 그리고 IBM 클라우드와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IBM은 현재 양자 클라우드와 기존 IBM 클라우드가 이제 별개로 있는데 2022년에 통합을 해서 기존의 IBM 클라우드 고객이 양자 클라우드에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여름까지 테스팅과 통합을 완료시킬 예정이라고 하고요. IBM은 이렇게 마찰 없는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컴퓨팅을 추구하고 있고, 고객들이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시스템을 써야 할까, 그러니까 하드웨어 필요 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구입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필요한 스펙에 맞는 시스템을 갖다가 클라우드로 쓰고 실제 사용한 양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더 큰 혁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뭐 고성능이 필요하다, 그럼 IBM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고성능 스펙의
시스템을 갖다 쓰고 그거 쓴 만큼 돈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맨날 고연산, 고성능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비싼 하드웨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고성능이 필요할 때만 비싼 거 쓰고 그러지 않고 뭐 평소에 저성능 쓸 때는 돈 조금 내고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좀 혁신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외부 시스템 설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BM은 올해 초 독일과 일본에 두 시스템, IBM 퀀텀 데이터 센터, 양자 데이터 센터를 설치를 하였고, 이제 이번에는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이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시스템 1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거 대신 2를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외부에 대외적인 홍보 효과도 노리고 뭔가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BM 퀀텀 서밋 길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은 두 개의 수학 공식으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성능은 확장성, 품질, 속력이 모두 있어야 된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클럽스라는 매트릭이고요. 측정치고요. 가치는 성능 있어야 되고 역량도 좋아야 되고 마찰 없이 고객이 원하는 걸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IBM은 양자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한 가지 차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 다양한 차원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저희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IBM 양자 분야의 이제 대빵이죠. 그래서 IBM의 부사장 중에 한 명인 제이 감베타가 뭐라고 했냐면은 IBM이 로드맵을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 2023년 콘도르 양자 컴퓨터에서부터 고객들은 우리가 양자 우위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이 사람인데 양자 우위가 이제 전통 컴퓨터는 할 수 없는 연산을 양자 컴퓨터가 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QLA도 그렇고 IBM도 그렇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뭐 이게 더 깊게 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이 말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극초기인 양자 컴퓨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토픽 QLA의 등장, IBM 2021년 양자 정상회담, 퀀텀 서밋, 그래서 아이온큐 경쟁사 동향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